네, 반갑습니다. 주식을 읽어주는 남자 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오늘 소폭의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를 반등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최근에 이런 하락을 크게 해줬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어제 오늘의 흐름을 보고 뭐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될 것이다. 상승 시그널이 나왔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쥐꼬리만한 반등을 가지고 사실 상승 추세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좀 정신을 차리고요. 현실적이고 좀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런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진짜 상승 시그널은 어디서 나오고 그리고 이 상승은 과연 또 언제쯤 나오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더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고요. 차트상으로 앞으로 우리가 단기 고점 그리고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 그리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은 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를 담은 거는 역시나 오늘 외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처럼 외인들의 매도세가 있었고 그리고 개인과 기관들에서 이런 매수세를 계속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기관들은요 최근에 이 외인들이 계속 이런 매도 폭탄을 나타내는 걸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지금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개인이 매수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실망 매물 그리고 현재 이런 공포 심리에 따른 개인들의 매도세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만 샀다고 지금 주가가 내려오면서 개인들만 샀다고 해서 추세가 전환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왜 이렇게 하락을 할까?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가 현재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시총이 약 90조 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의 뭐 다른 기업들보다도 상당히 과도하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급락이 나오는 건데 저는 일단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타점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자, 그래도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현 상황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만 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수급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뭐 100%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현 상황에서 한 번 더 좀 내려간다라고 하면 과연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 그런 근거들,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지를 할 수 있는 가격대들이 어딜까? 그리고 그 가격대들에 대한 근거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시황적인 부분으로만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뭐, 이 동종업계인 마이크론이 꽤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데도 삼성전자는 하락을 하고, 현재 그리고 이 3분기 실적이 기대를 밑돌 것이다 라는 또 증권사 보고서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을 하고 이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했던 이유는 결국 이런 피크 아웃에 대한 고점 이탈 여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물론 반도체 경기는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최근까지 좋아졌던 경기가
연말쯤에 이제 끝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7월 말에 구글에서 2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인공지능, 이 AI죠. 이 AI 수익화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실성을 언급. 그래서 여기부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피크 아웃을 찍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꽤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더불어서 기업 악재가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한국 반도체를 때렸습니다. 자, 3년 전에도 이 메모리의 겨울이 온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를 내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폭락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에 이 두 회사가 어려워졌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겨울이 닥친다. 윈터 룸스라고 하는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3년 전에도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서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흐름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낸 이 보고서에 상당히 또 신빙성을 느끼면서 이렇게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중 축소하라. 그러니까 즉 팔라. 무조건 매도해라. 이렇게 모건 스탠리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이런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낸 이유는 인공지능용 이 HBM의 공급이 과잉이 되었고 그리고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팔리질 않아서 이런 D램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내세웠는데 그리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는 업체가 공격적으로 생산을 늘려서 D램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점을 거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런 보고서를 내고서 시장이 어느 정도 수능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좀 반박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재 하이닉스의 물량 같은 경우도 현재 내년 생산분까지 거의 주문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공급 과잉은 아니다라는 반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리는 건 분명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현재 투자를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재고량이 예전처럼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라는 반론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중국 업체 추격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 기업이 만드는 그 DDR5보다 이전 세대이고 현재 인공지능을 쓰는 전자제품 판매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모건 스탠리에 대한 이런 보고서는 현재 반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HBM에 대해서 이제 SK하이닉스에 어느 정도 좀 밀린다라는 또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칩 마하 1을 2년 전부터 공동 개발을 했는데 최근에 또 이걸 중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삼성이 살아남았던 건 과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도입이 되었던 이런 기술 변화의 흐름에 주요 부품을 공급을 하면서 선도적으로 혁신을 이끌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건데 자, 지금은 인공지능 혁명에는 좀 발맞춰서 혁신하는 모습이 없다는 점 때문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금 이런 낸드 플래시나 이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는
더욱더 삼성전자가 힘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2분기에 호실적이 나왔던 게 삼성전자가 HBM 때문에 호실적이 나왔던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도 현재 외인들의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부터 해서 삼성전자의 이런 실적 발표를 보면서 진짜 겨울이 왔는가에 대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네, 앞으로 이렇게 삼성전자를 좀 더 긴 텀으로 3분기 실적까지 바라보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을 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삼성전자는 그러면 과연 앞으로 추세에 대한 전환에 대한 시그널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 글로벌 시장, 이 금리 인하가 최근에 B컷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흐름이 삼성전자에게도 상당히 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 보면서 앞으로 이런 저점 매수세가 어디서 나올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추세적으로 볼 때 2018년 그리고 2015년부터 해서 이런 추세선으로 볼 때 이전에 2015년부터 그어졌던 이 추세는 깨졌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부터 나왔던 이 추세는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지금 바닥 구간이 나왔다라는 건 저도 좀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나오면 좋겠죠. 왜냐면 지금 주가가 이런 과매도 구간,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이걸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 과매도 구간이 대략 이 중심 하단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20포인트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 20%로 떨어졌던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이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 자체가 이 코로나 때의 이 하락폭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현재 이런 RSI 포인트까지도 RSI 지표들까지도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 구간을 잡으면 그때부터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이 코로나 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오히려 2022년도 이때의 흐름들을 좀 비슷하게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보면요. 이 저점을 한번 형성을 해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이 과매도 구간에 대한 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주가가 빠지고 그 다음부터 추세를 타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흐름을 보면요. 주가의 가격은 이렇게 내려갔는데 현재 RSI에 대한 포인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한 확실한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지금 공유를 항상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 방에서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이 바닥 구간이 아니라 만약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승이 나온 뒤에 한 번 더 주가가 빠지고 나서 여기에서 확실한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일단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분명 여기저기서 주가는 바닥 구간이고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다 보면 야 이게 6만 원까지 깨지고 더 이탈하면서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공포 심리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우리는 만약 주가가 또 떨어지면 한 번 더 담을 만한 매수 타이밍을 봐야 되는 구간이지 이런 저점 구간에서 일단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 공포 심리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연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10년선
이 10년선은 지금 이전 2004년도부터 해서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지를 해야 되는 구간이 좀 열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아직은 이상한 구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 구간 라인까지 깨면서 삼성전자가 뭐 5만 전자, 4만 전자 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좀 지켜볼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들,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흐름들을 꼭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좀 긴 호흡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커뮤니티 방에서 계속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이 구간에서는 물론 뭐 지금부터 그냥 반등이 오면 더 좋겠죠. 더 좋은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올라가는 시나리오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일단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즐기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당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두 가지 이런 시나리오를 좀 같이 짜 나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가 물론 우리에게 뭐 이제 반등은 올 거예요. 뭐 망하진 않을 건데 여기에 따른 흐름들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삼성전자의 시총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시총이 지금 현재 15%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볼 때 단 한 번 13%대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고 그 이전에는 대략 14%, 15% 정도 구간에서 저점 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삼성전자를 우리가 진짜 크게 담아야 할 이런 매수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타점이 앞으로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타점을 알고 가느냐, 내가 이런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런 조정을 대비를 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결정 지을 수 있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앞으로 이런 흐름들, 시장의 흐름들을 좀 같이 살피면서 끌고 가셔야 되고 삼성전자가 만약 좀 더 긴 텀으로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만 투자를 해 나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에 우리가 목매어서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큼은 삼성전자 외에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테마로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또는 제가 보고 있는 지표로서 상승 시그널이 높은 확률로 나오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우리가 또 다른 종목들은 또 다른 종목대로 같이 좀 끌고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 박프로는 계속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거고 제가 운영하는 이 커뮤니티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나오는 실시간 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 나가야 되는 이런 맥점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이런 타점에 대한 도움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꼭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 위 상단에 있는 번호이죠.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링크와 함께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이런 투자 전략이나 이런 타점, 실시간 장중에 나오는 타점들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제공해드리고 공유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달라는 거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꼭 해주시고요. 삼성전자, 물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를 통해서 그리고 대응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버텨라.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타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간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앞으로 우리는 이런 흐름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이런 어느 정도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히든 종목이나 이런 이런 개별 종목에 따른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이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또 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삼성전자 말고도 앞으로 이런 타점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에 내가 매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쫄지 않고 홀딩을 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이런 어느 정도 우리가 흐름들에 따른 또 트레이딩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손익비 측면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파동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익을 내는 건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든 간에 이런 타점만 잘 잡아 나가면 그러면 수익만 보면 장땡이죠. 네, 여러분들 내가 삼성전자가 더 큰 기업이 되기를 바래서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한 타점을 잡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끌고 나갈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들도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9월, 이제 10월, 11월 상승이 나올 만한 이런 시그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지표를 통해 그리고 시장 상황을 통해 앞으로 또 11월 대선주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과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종목 리스트업된 종목들을 종목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좀 같이 공유받고 싶으신 우리 구독자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사실 이게 그렇게 봐요. 삼성전자로 몇 년간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코로나 때 9만 전자에 물리셔가지고 지금 거의 한 3, 4년 동안을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냥 들고만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게 맞는 겁니까?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봐요. 결국 주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네. 제가 삼성전자 뭐 이끌어 드리는 건 맞겠지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지나치는 것도 사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계속 가져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 해나가시면 되시겠고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